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토익 천재 1탄, 그러니까 개정판, 전면 개정판 RC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테스트 9회고요. 856 랜덤 발췌 바로 하겠습니다. 103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겁나게 빠르고 스피디하게 그냥 냅다 때리 넣어야 돼, 이너프로요. 근데 이너프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야, 이제 설명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 형용사잖아요. knowledgeable. 비동사 뒤에 보충 언어인데 부사 뒤에 포석, 이거 BLE로 끝나는 형용사, 지식이 충만한 이거 형용사. 부사 나부랭이를 형용사를 꾸미게 하실 거면 이미 똑똑해 나는 already knowledgeable. 똑똑하기조차 심지어 똑똑한 even 차라리 knowledgeable 혹은 even more knowledgeable. even은 조차도 심지어란 뜻의 부사도 되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even, much, far, still 이딴 게 막 푸드덕거리면서 막 훨씬 막 이러니까 much 돼요. much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바로 꾸미지 않고요. 얘도요. very much, so much 이런 식으로 다른 부사랑 공생되거나 아니면 much information 이렇게 명사를 꾸미거나 불가산 명사를 그게 아니면 얘도 much more. 미스터 김 씨가 미스 리 씨보다 much more knowledgeable 훨씬 더 이렇게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even much가 보기에 같이 나온 것 자체가 약간 결이 있잖아요. 비교급도 아닌데 딱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enough가 맞고요. enough 우리 배운 적 있어요. enough, easy 이게 아니라 easy enough. 얘 이생쇼를 한다고. 부사로서의 enough는 후치 수식의 감성이 터져가지고 형용사를 뒤에 붙어서 꾸민다고. 뒤에서 앞으로. 충분히 똑똑해. 충분히 똑똑해. 근데 부사로서의 enough가 형용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면 투부정사가 한 번씩 기어 나올 때가 많아요. 트러블슈팅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뭐 고장 난 거거나 이런 거 해결하는 거. 근데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뒤에 붙고요. 여기 enough가 붙어. 그리고 앞에 형용사가 껴. 그러면 투 동사 원형을 하기에는 충분히 형용사 이렇게 가는 거야, 순차적으로. 근데 여기 사이에 지금 찌끌레미가 하나 꼈어. About our appliances. 전치사,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문 사이에 그냥 낄 수가 있어요, 통으로.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관해서 지식이 쩔어. 우리 제품에 관해서 충분히 지식이 쩔어. 뭐 할 수 있게끔 트러블슈팅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살짝 껴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부사의 때깔이 보여지는 어휘들인데 품사가 부사가 잘 되는 애들이 섞여 있는데 형용사 뒤에 치고 나오고 그 뒤에 얼마 못 가 투부정사가 또 보인다면 enough를 의심을 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죠. 104번 문제. 때로는 있잖아. 정답이 이해가 안 가면 오답을 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고 객관식이지 주관식으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서술하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해? must respond가요. IT 디파트먼트 워커스들은 반드시 응답해줘야 돼. respond to 자동사로 얘기한 적 있고요. 신속하게 응답하다로 그 사이에 promptly가 collocation으로 부사로서 쩐다는 거 마저 앞선 강들의 어딘가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에 respond promptly to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IT 부서 직원들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must respond가 겁나 동사잖아요. 어디 동사가 또 들어가. 그죠? 그리고 항상 조심하세요. depend on처럼 내가 자동사로 외운 게 아닌 것들을 갖다가 짝퉁화시켜서 ing를 붙일 때 이 찰진 ing는 결과적으로 뭐를 requesting한지 뒤에 알까기가 하나 더 나와서 뒤에 명사가 또 붙는다는 현실을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그냥 ing로 끝나기에는 ing는 능동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를 또 붙인다는 점에서 또 까이는 거지 얘도.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품사상 암기를 안 하고 확률적으로 때리 찍으면 위험한 거가 request는 명사 동사 혼용하는 거로 극강으로 유명한 놈이에요. 겁나게 유명해. 요청이란 뜻의 명사도 되고 요청서란 뜻의 명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technical support가 기술 지원이거든요. 기술 지원인데요. technical support가 department의 부서명일 수도 있지만 technical support request 그럼 기술 지원 요청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복합명사 덩어리 물질로 정답을 D로 갔는데 요거가 지금 ED로 끝나잖아요. ED로 끝나는 거는 동사 과거 시제가 아니면 짝퉁 PP가 될 수 있고 PP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도 있다라는 시각만 가지고 support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면 요청받은 지원에 답변한다. 이렇게 되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가요. 근데 ED로 끝나는 거는 수동 형태의 PP 분사이자 동시에 과거 분사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청이 다 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술 지원 자체가 요청된 기술 지원, 동료들의 요청된 기술 지원, 뭔가 좀 처절해. 그래서 apostrophe s, apostrophe가 붙은 건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 뒤에 남은 제일 끝에 빈자리에 제일 끝에 빈칸은 명사 덩어리로 그냥 비벼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equest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료들의 기술 지원 요청들에 신속히 응해줘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110번 가겠습니다. 태스크 역시 명사, 동사를 다 해먹어. 그래서 이제는 품사가 두 개가 같이 되는 건 악의 받침 암기를 좀 하셔야 요즘 토익의 결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태스크는 임무란 느낌의 동사, 명사도 되지만 임무를 맡기다라는 동사도 되지. 근데 얘가 제일 잘하는 뜻이 징검다리로 동사 태스크가 A에게 with B를 맡기다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A가 미스 루이스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이게 수동태로 묶이면서 with가 그냥 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be tasked with라는 수동태 형태의 구조가 보이면 이 주어가 이 업무를 맡았다가 되는데 뒤에 results가 뭐예요? 결과. 근데 뒤에 우리 최근에 작성되고 완성된 뭐래요? survey. 힌트 단어가 survey예요. survey는 조사의 느낌도 있지만 보통 먼저 떠오르는 게 설문이고요. 설문은 타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남긴 게 설문이에요. 그래서 남이 작성한 걸 받은 취합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서베이는 타인이 작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베이 모아진 결과 내용을 취합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너무 많은 사람이 냈을수록 언제 다 읽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summarize, 요약하는 게 맞는 거고요. performing은 performing 뒤에 task는 좋아요. 명사로. 이게 혼선을 유발한 거예요. 동사 task가 아니라. 그래서 perform이 공연하다 할 때는 자동사로 목적어 없는데 perform이 어떤 my duty, my task, my assignment를 수행하다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과 남이 작성해 준 survey를 내가 수행하다 이럴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상태를 개선하거나 내가 더 향상시킬 여유가 없죠. 남이 작성한 서베이니까. 그래서 결과를 개선하다. 지금 이 결과는 구려서 안 돼. 개선해. 이런 식으로 삐리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achieve는 goal, dream 같은 단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다, 성취하다예요. 그게 남이 작성해준 결과들 이미 모여진 거를 갖다 뭘 성취를 또 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summarize가 맞는 거고요.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의 빈칸인데 handsome, man 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럼 handsome, man은 더 구려. 그래서 형용사하고 명사가 있을 때 그 앞에 더를 붙일 수는 있지만 형용사하고 명사 사이에 더가 들어가면 빅더 하우스, 핸섬 더맨, 프리티 더 워먼 쇼가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더가 붙은 명사 앞에 형용사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ing들은 동명사, gerund, 동명사라 그래서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붙고 그 동명사가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끈 개념입니다. 그리고 12번 풀겠습니다. 12번 보면 latest는 가장 늦게 나온 거니까 다른 말로 최상급으로 제일 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 플라미오 헤드폰즈의 제일 최신 버전은 identical이에요. identical은 the same 하고 똑같은데 the same은 뒤에 as를 주로 붙이거든요. same이 원래 더가 많이 붙어 똑같다는 내용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얘랑 비슷하게 쓰는 애가 identical. identical은 동일한이라는 뜻인데 얘는 to를 또 좋아해요. 전치사 to를요.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면 이 플래미오 헤드폰스의 새로운 최신 버전은 이전 거랑 겁나 똑같아요. 근데 decorative elements에서 elements는 요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decorative는 장식적 요소. 근데 문제는 뭐다? previous one에서 one은 뭘 받아쳤게? 헤드폰 자체를 받아쳤든 previous 헤드폰이든 아니면 previous 버전에서 버전을 받아쳐서 정확히 말하면 버전을 받아쳤겠지만 previous version.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previous라는 형용사 뒤에 수식을 받았으니까 one은 여기서 명사 역할을 했죠. 근데 빈칸 뒤에 some decorative elements에서 some elements도 결국에 명사로 끝나죠. 명사 사이를 뜯어서 이어주는 빈칸이에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 하나는 이해해야죠. 명사 사이 뜯고 그 사이에 이어가서 이간질하는 건 뭐야? 전치사의 고유적 최고 역량 기술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만 쓰시면 이게 없어서 이건 안 될 거야.
regardless는 쿨병이 와가지고 뭐뭐해도 관계없이 그딴 거 상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less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훨씬 많지만 regardless는 오히려 부사처럼 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전치사로 써서 명사 사이를 낑겨서 이어줄 거면 of가 달려 있어야 돼 뒤에.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ed 이건 안 돼. pp나 다른 말로 ed를 소위 말해서 끝나는 것들은 양쪽에 명사 있는 거에서 되게 싫어해요. 양쪽에 명사 있을 때 문법적인 변형은 차라리 ing가 좋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명사 있으면 양쪽 명사를 내 멋대로 다 꾸미는 이런 짓은 못하고요. 양쪽에 명사가 있을 때는 자기 뒤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명사를 지가 수식하는 거예요. 그걸 딱 균형을 나눠 먹어요. 그러면 ing는 능동의 P를 갖고 있으니까 목적어 남기고 앞으로 명사 꾸밀 수 있는데 pp는 대놓고 수동의 느낌이 너무 쩔어가지고 명사를 앞이나 뒤에 중에 하나는 꾸밀 수 있어도 나머지 한쪽에 목적어가 남은 걸 버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지금. 그럼 얘 빼고 나면 정답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전치사 두 놈의 싸움. 근데 prior to는 전에란 뜻으로 시기를 논하죠. 근데 요소 전에 이전 거 이상하죠. 이게 aside from 이 정답이 되는데 얘는 여기서 except for의 의미를 어느 정도 준 거예요. aside from은 이것만 제외하고 이거 외에는 결국에 몇몇 장식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기존 거랑 아예 똑같다. 몇몇적인 부분만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이거 외에는 이렇게 빼준 거죠. 명사 사이에 pp는 아니야. 그리고 16번 가겠습니다. 저는 얘가 ing 끄는 걸 아직까지 토익에서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ever이 붙어 있는 게 복합하게 뭐 복합 관계 부사 막 이러잖아. 근데 however이 그러나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든 중요한 건 뭐다? 아무나 ing 냅다 막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략 구문이 원론적으로 될 수 있는 영어가 굉장히 원리가 많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압축력을 보인다는 걸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instead of가 ing를 잘 끄는 동명사 ing를 잘 유발하는 전치사 라인업 중에 있다는 걸 요즘에 네모 박스에 특정 강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6강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셨어서 C로 잘 갔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하고 혼자서 쿨병이 와가지고 이럴 때 있어요.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는 언제든 이런 식으로 얘는 when 자체가 when ing 구문도 될 수 있는 라인업에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만큼 ing를 잘 끄는 압살적인 위용은 없는데 잘 보세요. buying 하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rental 하는 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여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샀으면 아예 내 거고 대여했으면 나중에 되갚든지 다시 줘야 돼요. 그게 렌털 하는 거랑 펄처스의 느낌의 구매하는 거랑 같이 공존할 때는 두 행동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까고 하나는 택하시는 느낌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해석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살 때마다 렌털 이게 아니라 depending on은 뭐 문법의 생략 구문은 아니고요. depending on하고 하나 더 있어요. based on. 이거는 이걸 따로 eding로 보는 건 하시면 안 되고 요 자체를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보면 돼요. 뜻은 뭔가의 여부에 따라. 근데 구매하는 여부에 따라 임대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구매하지 말고 그 대신 회사들 중에서 니즈가 원하는 바나 니즈가 늘 체인저블 자주 바뀌는 그런 컨셉의 회사인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여러 그냥 기술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장비가 될 수도 있고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사물도 될 수 있어요.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시시각각 바뀌는 회사들은 차라리 렌탈을 해라. 니들은 돈 깨지니까 뭐 사놓으면 금방 또 바뀌고 그럴 거 아니야. 니들 입맛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instead가 되고요. 117번 풀겠습니다. 이야 신명나네. 안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핸섬 맨이 안 된다니까. 그럼 핸섬 더맨은 더 큰일 나 지금요. 그래서 더가 있는데 그 앞에 빈칸이잖아. 형용사 아니다. 형용사가 들어갈 거면 consequence 바로 앞에 빈칸을 빼든가 해 차라리. 그래서 앞에는 형용사가 안 되니까 정확한 형용사 A 치우고 그 형용사 뒤에 er 붙여봤자 비교급 형용사는 여전히 형용사니까 얘도 치우고 거기다 끝까지 올라가서 est 붙여봤자 최상급 형용사는 또 까이는 거야.
계속 형용사니까 앞에 못 나오는 거야. 더 명사, 명사, handsome 더맨 안 된다니까. 그리고 simplest 같은 최상급은 1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my the friend가 구리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소유격은 야만스럽게도 더랑 어를 또 다 퍼먹어 버리니까 소유격 같은 게 여기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더가 생략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에 최상급은 앞에 더마저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1등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한정적 용법으로 더가 주로 붙으니까 이럴 땐 요놈 넣는 거예요. 주어랑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충 언어로 많이 나오죠. handsome, beautiful 이렇게요. 근데 주어랑 비동사 뒤에 동격으로 주어에 대한 동격으로 bore라는 동격 보충 언어로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drop in our average product rating 우리 제품의 average 평균적인 제품 순위 등급의 하락 요게 지금 덩어리가 주어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결과야. 근데 순위가 하락한 거고 등급 평가가 하락한 거가 결과로 드러난 거니까 이건 동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결국에 원어민들이 봤을 땐 야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완벽한 문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other까지 붙어있는 명사 보충 언어 앞에 부사가 간접적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simply는 명령문 같은 것도 잘 꾸며서 simply go to our website 그러면 단지 저희 웹사이트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자체가 단지란 뜻도 있고 단순하게 쉽게란 뜻도 공존을 해요. 여기서는 단지. 그래서 우리 레이팅이 드랍한 거는 단지 패키징을 리디자인하는 거에서 나온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안 좋을 리 없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요. 118번이요. airlin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형용사, 명사를 혼용하는데 여기 airline을 앞에서 꾸민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명사 덩어리로 복합 명사로 직원이란 뜻의 사람 명사로 보시면 돼요. representative 말고 직원이란 뜻의 사람 명사로는 또 요 어휘가 있어요. associate가 있고요. 얘가 동사일 때도 쓰는데 명사로는 이런 의미가 또 된다는 건 알아놓으시고요. 다시 가서 airline representative가 너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너의 luggage가 has been located. locate가 위치시키다로만 읽으시면 큰일 나고 동사 locate는 맥락에 따라 find의 의미를 심하게 많이 뽑아먹어. 그러다 보니까 be located는 수동태 구조가 있거든요. been located, be located. 그러면 이거는 위치됐다가 아니라 찾아졌다. 우리 고객님 러기지 짐 가방 찾았다. 우리 직원 멤버에 의해서. 결국에 일단 will contact 동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동사 2개 맞죠?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지. at first. at first는 처음에는 이란 뜻인데 개뿔 부사야. 부사야. 접속사가 안 돼서 동사 2개가 너 뭐냐 막 이러고 있어 얘. at first 컴마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리고 제가 rather than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rather than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뭔가 앞뒤의 균형이 딱 맞는 걸 좋아하고 생략도 자주 할 수 있다. 생략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시제가 일치도 안 하고 뭔가 다른 문법적인 구조를 보이는 자리에 완벽한 두 문장 사이에 rather than은 좀 헥헥거릴 수 있으니까 얘를 처음서부터 너무 의심하면서 정답으로 넣어놓고 해석하는 것보다 얘는 최후의 보루를 좀 밀어가면서 보는 거죠. 뭐뭐 대신에 뭐뭐가 아니라 요 느낌보다는 이게 접속사로 대시 생략된 걸 유발하면서 in case of가 아니라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주로 in case고요. as soon as도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라면 as soon as도 접속사 역할 오지게 잘해. 근데 in case는 뭐뭐일 경우에 라고 불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보다 먼저 이 경우를 만일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라고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지 먼저 보세요. 얘가 뉘앙스가 약간 만반의 불가항력적, unexpected한 여러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경우. 갑자기 우리가 소나기가 올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뉘앙스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직원에 의해서 너의 러기지가 has been located라는 건 그냥 is located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를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의미도 물론 되죠. 현재 완료는. 근데 여기서 현재 완료는 확실하게 이미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나 미래 시제가 나머지 한 문장에 존재할 때 나머지 한 문장이 일반 현재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들어갔을 때는 이 상황이 확실하게 완료가 된 걸 가미해서 그 상태에서 이런 미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n case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인데 찾아질 경우를 대비하고 만일이라도 찾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찾아질 경우를 위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찾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일 같아시겠어. 이런 의미예요. as soon as하고 접속사 하나 더 가정계열에서 once가 대표적으로 한 문장은 미래를 남겼을 때 나머지 한 문장을 단순 현재에도 되지만 현재 완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접속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9번 볼까요? The space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space가 공간인데 adjacent to는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에 인접한이란 뜻이거든요. 겁나 가까운. 근데 adjacent가 전치사가 붙으면 가까운 것들은 주로 전치사가 to가 붙어요. 어디 바로 옆에도 next to고, 그죠? 그리고 뭐뭐에 가까운 close to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 to랑 결합도가 높고요. 형용사가 전치사랑 세트로 남아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는 그 사이에 뭐 결에 따라 which is, who is 이딴 게 없어지는데 그거 복원해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자연스럽게 읽으면 공간이긴 공간인데 여기에 인접한 이 공간이 빈칸이 가능해요. 새로운 tenant는 세입자예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짓은 동봉되거나 밀폐되거나 에워싸지다의 느낌을 갖고 있는 enclose가 아니라 permitted, 공간을 허가하느라 내가 사입자로서 공간이 승인되어질 수 있다. 세입자에 의해서 이건 승인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tenant는 세입자니까 거기 월세, 전세 이런 거 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공간인데 이 지역에 인접한 공간이 현재 임대가는 공간이다로 가시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lease도 가능하고 임대의 느낌의 다른 표현이 rent가 또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세입자. 부동산적으로 부지로 어떤 건물 공간 나왔을 때 세입자로서 임대 가능 이거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근데 preoccupied라고 하는 건 뭔가가 선점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동사의 어떤 파생일 때. 근데 보통 preoccupied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I am preoccupied 그러면 사람이나 이런 주체로 쓰거나 이럴 때는 지금 이건 장소라서 그런데 사람을 주체로도 많이 써요. 그럼 preoccupied는 뭔가에 굉장히 몰두한 내 시간이 모든 게 거기에 매여 있는 굉장히 여념없이 정신없는 바쁜 이런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어휘예요. 근데 테넌트에 의해서 임대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공간은 내가 테넌트로서 들어가려면 임대로서 세입자로서 월세 렌트 내고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해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가고요. 123번 갈 건데요. desirable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되게 쩌는 근데 parking spaces는 뭐예요? 주차 공간이죠. 자, 그리고 빈칸 뒤에 city는 뭐예요? 도시예요. 자, 주차 공간들이 더 커요? 도시가 더 커요? 다시 여쭤볼게요. 주차 공간들이 더 커요? 도시가 더 커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도시가 우왕 훨씬 크죠? 겁나 훨씬 크죠? 결국에 이렇게 훨씬 큰 거를 옆에라고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저기 정수기 옆에 게시판 붙어 있잖아요. 저기 정수기 옆에 조그마한 선반 있죠. 요렇게 또이 삐까삐까한 것들을 옆에 구도로 볼 수는 있죠. 서울 옆에 경기도가 있잖아. 삐까삐까한 규모끼리는 할 수 있어. 근데 도시라는 완전 큰 거 옆에 주차 공간들 이거는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옆에라고 하기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도시라고 한 큰 게 보듬어서 그 도시 안에 주차 공간들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얼롱은 along the city는 별로 좋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얼롱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자연의 요소와 일부의 길, 방향을 쭉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along the highway, 고속도로, along the riverside, 강가, along the seashore, 해안가 라인 따라 쭉 약간 요런 느낌, along the trail, 이 산책로 길 따라 가다 보면 요런 느낌.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은 도시 밖으로 도시 외로 삐져나간 스페이스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out of가 뭐 이런 거 있죠. 7 out of 10 이런 것도 있거든요. 7 out of 10 그러면 10개 중 7개 뭐 이럴 수는 있어. 뭐야 지금 그것도 아니고 도시 중에 스페이스 이것도 아니고 도시 바깥의 도시 밖에 이럴 필요 없기 때문에 throughout으로 가는 거죠. throughout은 넓은 장소도 끌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전역에 걸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앞에 동안 내내도 되지만 throughout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 더 작은 것들이 여기에 곳곳에 여기저기에 포진돼서 쫙 펼쳐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전역에 걸쳐 굉장히 이상적인 여러 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현재 convert는 개조되고 있다. electric 전기 자동차 charging stations 충전소가 있는 구역으로 다 바뀌고 있다. 이런 의미로 throughout이 적절하고요. 124번 갈 건데요. collocation 알아두면 좋죠. receive, recognition 알아두면 좋죠. regulation은 규정이에요. 자, 한국어로 해도 규정 받다가 괜찮아요? 별로죠. 자신감 있게 불어야 돼. receive가 받다잖아요. 근데 이게 인더스트리가 업계인데 업계 규정 받다. 이게 뭐예요? 자, demand, 업계 수요를 받다. 찾는 사람의 수요든 뭐든 개수적 수요든 수요를 받다. reputation.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명성 받다라고 그럴까? 명성을 얻다나 명성을 쌓다라고 할래? 한국어로요. 먼저 명성을 받다라고 할래? 명성을 얻다 아니면 명성을 쌓아나가다 할래? 후자죠. 그래서 receive랑 들리는 게 아니고 실제 영어에서도 reputation은 얻다 계열일 때는 earn. 명성을 쌓아나가거나 이럴 때는 build, establish 이런 거 쓰는 거예요. receive랑 잘 쓰지 않아요. 근데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건 표창이라는 의미, 표창이나 상의 느낌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인정이에요. 자, 받다 바로 붙여볼게요. 인정받다 어때요? 쩔죠. 그래서 receive recognition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for 이하의 것에 대한 인정을 받다로 collocation이에요. collocation은 외워주는 데 맛이 있어. 그래서 이 뱅크가 업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비스타 크레딧 카드라는 신용카드 때문에. 이 신용카드는 홀더스, 카드 소유자들한테 훌륭한 리워즈를 제공하는 거야. 낮은 연회비를 갖고. 어쨌든 정답 D인 거죠. 다른 예시를 좀 들어놨거든요. 규정은 comply with. 얘는 자동사라서 주로 with가 붙어요. 규정을 준수하거나 따라주는 게 더 좋다. 그리고 demand. 수요는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meet the demand. 거기서 만나다가 아니라 맞춰주다. 뭐 reputation은 있단지. 이런 걸 외워두면 빠르죠. 자, 25번 볼까요? 만약에 너의 매장이 약간 거지 같고 형편없게 스타트가 돼 있거나 디스올거나이즈가 돼 있잖아. 스타트는 재고 주식이란 뜻이야. 재고나 주식으로 명사도 되지만 재고와 물품을 채워 넣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is stocked로 수동태로 동사가 나온 거죠. 만약에 니네 매장이 형편없게 재고가 갖춰져 있거나 disorganized는 막 혼돈이야. 장난 아니야. 지금 지저분해. 정돈이 안 돼 있거나 막 이러잖아. prospective는 사람 명사를 꾸밀 때 장차 이렇게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잠재 고객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prospective는 potential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잠재 고객이니까 어디 한번 여기서 돈 좀 써봐? 아직 실제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 될 확률이 분명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방문할 때 이딴 식으로 뭔가 숭숭 물건 재고도 없고 organize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그 고객들은 분명히 shop할 거야. apart, 멀리 떨어져서. seldom, 결코. 근데 seldom은 부사로 never 하고 비슷하거든요. 부사는 맞아요. apart도 부사고. 근데 결코 쇼핑할 거야는 너무 구리지 않아? 셀덤이나 네버는 결코 쇼핑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셀덤하고 네버 같은 경우에는 문장 끝에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seldom will they 아니면 seldom do they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좀 해요. 결과적으로 결코 안 살 거야. I will never buy it. 이런 식으로 동사 사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를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주어로 막 이렇게 도치한다 그래서 순서 미친 듯이 바뀌고 막 이래요. otherwise는 부사는 맞는데 문장 끝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otherwise는 문장 끝에 왔을 때 달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파격 행보.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해. think otherwise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달리 구매한다 보다는 다른 데 가서 구매하지. 야, 여기는 구려서 안 되겠다. elsewhere. where 자체가 처음서부터 이거로 시작했으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elsewhere, somewhere, nowhere 이런 식으로 파생어가 붙어서 비벼진 where는 부사처럼 충분히 쓸 수 있고 문장 끝에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샵은 여러분 매장이나 가게로 명사 아닙니다. 매장이나 가게로 명사할 거면 샵이나 샵수로 수 좀 세는 게 좋겠어요. 여기 그냥 민머리로 나온 샵 앞에 choose나 opt 같은 동사가 to가 붙으면 보통
자동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to 동사 원형하는 걸 선택하다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샵은 동사인데요. 동사로 쓸 때 샵은 겁나 구리게도 자동사라 그래서 샵 뒤에 목적어를 바로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샵이 동사할 때는 쇼핑하다, 구매하다가 되니까 다른 데서 구매하다로 쓸데없는 부사가 장착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샵이 만약에 동사할 때 목적어를 끌게 하실 거면 shop for groceries 이런 식으로 전치사 for이 붙을 때가 좋습니다. 참고로 apart는요. 뭔가 물건 따위가 분해되다 그러면 come apart라고 써요. 동사랑 구형이 돼서 하나의 phrase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제쳐두고 뭐뭐 외에도 apart from 이런 식으로 자기 뒤에 또 전치사랑 파생된다든지 혼자 쓰는 것보단 뭐가 이렇게 붙는 걸 좋아해요. 자, 그리고 129번이요. 129번은 자, 동사 개수 한번 세볼까? 왜냐면 A, B, C, D 보기 중에 접속사 기능이 있는 놈이 있고 접속사가 쥐뿔 아닌 놈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 WH나 접속사가 하나만 껴 있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동사 개수부터 세야 돼요. 지금 보면 동사 하나, 여기 동사 또 하나, 두 개가 설치고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설치고 있으니까 형용사 나부랭이로 주로 쓰는 other, 전치사 따위인 D는 깠었어야 돼. unclear about 뭔가에 대해서 불확실 여기에 삘 꽂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because 아니면 which죠. 근데 which는 뜻이 없을 때도 있고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할 때 뜻이 있을 때는 어떠한이란 뜻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이란 느낌을 쓸 때 의문문으로 쓸 때도 Which one do you prefer? This one or that one?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원어민들은요. 쭉쭉 읽다가 because one이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one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기엔 보면 both 두 개의 영화 이번 주에 오픈하는 두 개의 영화가 둘 다 너무 highly anticipated. highly anticipated 콜로케이션을 많은 사람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 이 두 개의 영화 중에 어느 영화가 이건 거죠. two films 자체가 복수명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들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칠 거면 차라리 they가 나오거나 아니면 복수명사로 표현하기 위해서 ones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one이 나왔다는 거는 단수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영화를 선택하듯이 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옵션은 because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because 뒤에 난데없이 one이 혼자 나왔을 땐 이 one이 왜 two films를 ones로 안 베끼고 차라리 이걸 they로 복수로 그냥 받아치지도 않고 왜 또 one만 달랑 남아서 나와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근데 which는 선택 옵션이 앞에 두 개가 있을 때 그거 중에 어느 거든이라고 할 때는 which one이라는 파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which는 앞에 사물 명사를 둬야 되는 관계대명사 나부랭이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which one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고 그걸 외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영화가 더 티켓을 많이 팔아제낄지 그런 건 몰라. 이렇게요. 자, 130번이요. current가 지금 현재란 뜻이거든요. 최신의란 뜻도 있는데 지금 현재란 뜻도 있어요. 근데 현재의 trends, 현재의 designs, 현재의 guidelines, 현재의 광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suggest 잘 보세요. 어렵네요. 오늘 거 왜 이렇게 어려워? suggest가 대시 붙으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강하게 빡, 제안, 권고하다. 두 번째, 암시, 시사,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안, 권고에 suggest 대시면 뒤에 문장에 빡센 느낌을 가미하면서 주어 뒤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잘 보면 대절 뒤에 should 생략이 될까 안 될까? 개뿔 안 되지. 미래 시제 will이 있는데 그 앞에 should will이 뭐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붙이지 않았을 때의 구조로 나오는 suggest 대절은 시사 암시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take 앞에 over이 붙어있는 overtake는 추월하다, 앞지르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빈칸이 that 이하를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잖아. 의류 부분이 결국에 신발 부분을 추월하고 앞지를 것 같아. 뭐로써? 우리의 탑 레비뉴를 발생시키는 캐러거리로서. 우리의 최고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캐러거리로서. sometimes가 아니고요. S 떨어진 sometime은 명사는 아니고 부사처럼 쓰는데
this year, next year, last year도 명사가 아니라 시점의 계열은 문장 끝에서는 또 부사로 붙는 건데 여기서 sometimes가 아닌 sometime은 가끔이란 뜻이 아니고 뒤에 있는 시기쯤에 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올해쯤 되면은 분명히 이거 수익을 제일 탑으로 많이 내주는 캐테고리로서 이 풋웨어 부분, 신발 부분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제 추월할 거다. 클로딩이. 라는 것을 시사하고 보여준다. 현재의 디자인들, 현재의 지침들, 현재의 광고들보다는 저는 추세와 트렌드라고 봐요. 지금 이런 추세면은 야 이거는 시간 문제다. 올해 중에 이제 신발 발린다 클로딩한테 이런 거는 트렌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디자인이 시사해 준다. 지침은 따르는 거지 시사하고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광고 역시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수단이고 자극을 주기 위한 캐치프레이즈와 이미지를 넣은 어필링한 수단이지만 광고가 시사해 주다 이러고보다는 지금 트렌드, current trends, 현재 추세, 동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여지는 해석 문제예요. 131에서 134번 발제했거든요. 근데 131에서 134번 보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요. 얘네 기업의 헤드쿼터 본부가요. resulted인 초래한 게 40개가 넘는 페인팅즈를 리무브를 하기로 했대요. 이게 지금요. 핵심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면 본부가 리디자인이 되니까 본부 건물이 result가 동사할 때 in이나 from이 주로 붙는데 result from이 되면 이거로부터 원인이 기인하다. result in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결국에 removal. 40개 넘는 그림들을 복도나 오피스에 있는 거 쫙 다 철거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건물이 쫙 세 단장 다니까 벽에다 주렁주렁 걸어놓은 그 그림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울 건데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주어 경영진. 근데요. 매니지먼트는요. 경영진이라는 의미 하나의 집단성을 쓸 때 s가 붙지 않았으니까 단수 동사랑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요. 마침표로 끊어졌잖아요. 그럼 management가 주어고요. to allow에서 allow는 to를 씌웠으니까 동사가 안 되죠. 짝퉁화가 돼 있잖아. allow employees한테 뒤에 to purchase. 그래서 purchase마저도 to가 또 붙어서 또 짝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계속 못 이어주고 있잖아. 아직 동사가 없는 거예요. This surplus는 명사, 형용사를 혼용하는데 여기서는 여분의 남은 예술 작품을 at reasonable prices. 합리적인 가격에 through a private online auction을 통해서 말이 길어. 근데 말이 긴데 확실한 건 겁나 긴데 동사가 아직 없다. 동사 넣어야지 받침표가 있지. 이게 동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참고로 decide는 그 자체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끝장나게 잘 끄는 동사 중에 하나다 보니까 to allow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고요. 물론 decide는 자동사라고 하는 성분일 때는 depend on처럼 전치사 on이 붙기도 해요. 그걸 공존할 수 있는 어휘인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요 문제 말이죠. pieces가 조각들이란 뜻도 있는데요. 얘가요. 작품들 같은 거의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막 아트워크 있다는 걸 페인팅스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pieces?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요. 제일 132번의 빈칸에 가까운 단어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단어가 이 옥션이거든요. 옥션. 옥션이 경매틱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경매 같은 거 가면은 막 이렇게 판때기 막 이렇게 들어. 그러면서 막 얼마? 82,000원 더 쓰십니까? 탕탕탕 하려고 그러니까 90,000원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느낌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여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옥션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옥션이든 현장이든 내가 부르는 호가로서 난 이거로 사겠다. 이런 걸 입찰과 응찰이라 그래. 이게 비즈예요. 옥션하고 되게 쩔어 감성이. 그러니까 예술작품 그림들의 한 점 단위의 느낌을 줄 때는 패스가 맞겠지만 비즈도 쩐다고. 그리고 노미네이션은요. 대회 나간 거 아니죠? 시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상 받거나 승진되거나 뭔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후보 임명 이런 게 노미네이션이에요. 직원들 제2회 연례 그림 그리기 대회 혹은 이번에 올해의 우수 직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김대리 할지 박 부장 할지 여러분들이 좀 노미네이션 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도네이션스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기부가 아니라 여기 있었잖아. 직원들한테 이 남아있는 예술작품을 직원이니까 특별히 할인된 느낌처럼 약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 예술작품을 purchase,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걸 사가는 사람 입장이지. 아싸, 이 그림 되게 비싼 건데 나 싸게 샀다. 이렇게 사가는 입장이지. 자기네들 그림을 남한테 사회에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을 온라인 옥션에 더 파생을 시켜서 B로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내용을 뒤에 보잖아요. Visit the link. 그래서 링크는 온라인 링크겠죠. 웹사이트 링크. Bottom of this notice. 이 공지글 제일 마지막 쪽에 하단에 내가 bottom에 그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능한 옥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림들이 뭔지 봐봐. 그리고 빈칸은 반드시 제출돼야 돼. 동일한 그 웹사이트에 요 날짜에 요 시간 사이에 이런 거다 보니까 본인이 작품을 제출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회사 본부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사는데 가격으로 응찰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시에서 어떤 공사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 업체가 이거 공사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업체한테 얼마를 주시면 언제까지 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적인 프로포설도 biz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 이거 얼마에 살 거야. 옥션에서 내는 그런 느낌의 문서, 호가하거나 신청하는 걸 적어 놓은 것도 biz예요. 그래서 정답은 저는 D로 갈 거고요. 13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옥션이 끝나잖아. 그러면 winning employees가 뭐예요? 옥션에서 아싸 나 낙찰됨. 이런 employees는 이메일을 받게 된다. instructions가 따로 적혀져 있는 이메일. 이제 이 그림은 아싸 박 부장 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박 부장은 instructions를 받는 거죠. payment. 이제 이걸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했다는 건 돈을 내는 거고 자기의 호가 금액이 최종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 그림을 이제 회사 벽에 걸려있던 걸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령해 간다는 픽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전치사 되거든. 품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품사를 볼지 모른다는 걸 내가 이해도가 딸려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플러스는 이점이란 뜻의 명사도 되지만 부사로서도 쓸 수 있지만 전치사도 잘 돼요. 이거랑 이거를 덧붙여서 이렇게 1+1 이런 것처럼 during 전치사인데 뭐뭐 동안에 그리고 given 제가 given that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given만 써져 있으면 일단간에는 전치사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 PP로 보지 말고 뭐뭐라는 걸 제공받은이라고 보지 말고 뭐뭐라는 걸 감안 및 고려하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요. instructions가 설명이나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payment하고 픽업 동안의 지침 이것도 이상하고요. 1+1처럼 지침 더불어서 지불 픽업 이게 아니라 지불과 픽업을 감안해 보면 지침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oncerning이 맞고요. concerning 동의어 뭐 있지 여러분 전치사로? 얘도 전치사죠. regarding, about, as to, pertaining to 이렇게요. 보통은 instructions 설명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questions 질문이나 inquiries 문의 계열 네 이런 계열 이런 애들이 보통 혹은 정보, information 이런 식의 단어 애들이 뒤에 무엇에 관한 정보로 이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34번 하나 남았거든. 근데 34번에 보면 If you have not received one yet 아직 못 받으셨다면 스팸 필터를 확인해 보세요. 이 스팸이 되게 밥도둑이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시잖아 스팸 맛있는 거. 그 스팸 아니잖아요. 여기서 스팸은 스팸 메일 같은 거 알지?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거에서 스팸 필터로 너가 필터된 거 아닌가 봐라. 네가 스팸 처리 잘못해서 이러기에는 위닝한 인플루언서가 받게 될 거다 그러지 전 직원한테 가는 이메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못 받았으면이라고 하기에는 위너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도 너 아직도 못 받았으면 그 이메일을 스팸 필터가 돼 있는지 한번 봐라. 네가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보기 C 웰더 코퍼레이션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를 굳이 얘기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받는 건 직원들이 이런 옥션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글을 썼다고 생각해서 이 노티스를 받는 사람들 자체가 일반 고객이 아니라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직원들은 지들이 다니는 회사 주소를 몰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3 winners가 선택이 될 거예요. submissions 중에 submission 때문에 까이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원들이 대회 출전해서 그림을 제출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그림을 제출한 게 아니라
회사의 그림들을 직원이 저렴한 가격에 옥션으로 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미션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너가 3명이라는 부연 설명을 할지 몰라도 서미션스가 까이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paintings. 그 옥션으로서 본인이 bid를 내고 자기의 그림으로 당첨됐을 때 그 paintings를 이제 픽업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픽업 한다는 느낌처럼 collect는 수령하고 수거해 간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수집해서 모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페이먼트랑 픽업에 관련된 지침 내용이 이메일로 갈 거고, 그리고 나서 네 옥션에서 네 빚으로 네가 낙찰된 그 그림을 너는 무조건 5월 16일 날 5시까지는 무조건, 그리고 나서 네가 직접 그걸 컬렉트 해가야 간다. 걔에 의해서 수거돼 가야 간다. 이런 느낌으로 B가 제일 맞아요. 지문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실제 시험의 8-6에 비해서 하나도 꿀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더 짜증날 때도 있어 오히려. 그래서 학습하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설명할 시간에 한계, 이게 30분 강의로 제가 지금 오퍼를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143에서 146번 어딘가에 만약에 푸실 때요. 요 테스트 9회에서요. best, better 혹은 best 있고요. 빈칸 뒤에 to 명사가 있고, 여기에 보기에 suited랑 suitable 중에 고르라고 하면 요거 넣으세요. ed. 원래는 정품 형용사가 우세하잖아요. 항시, 왜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best suited, better suited는 겁나게 콜로케이션이에요. suited는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최고로 적합한, 훨씬 더 적합한 이런 느낌으로 suited가 better, best하고 결합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suitable 같은 경우에는 suitable for 형태를 제일 많이 써요. be suitable for.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suitable 자체는 better, best의 수식을 받지 않는 애로 주로 써요. 그냥 그 자체가 suitable for something 혹은 suitable to 뒤에 명사가 아니라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 be suitable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거나 be suitable fo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suited는 better, best하고 잘 어울린다는 건 이 지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시간상 발췌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없지만 보다 보니까 한번 눈에 걸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143에서 146번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그 단어는 따로 컬로케이션으로 암기해 놓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RC 10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10강으로 10회에서 발췌 문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